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열정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이에서 오는 진짜 진정한 나를 위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목돈으로 만드는 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누구나 인생에 피크는 있잖아요. 이랬으면 어떨까? 저랬으면 어떨까? 쇼핑으로 거의 한 2억을 넘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안녕 찌은이에요. 예전부터 저희 댓글에 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언니 그 30대에 꼭 해야 하는 거, 후회되는 거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드디어 제가 30대가 다 끝나서 이제 알려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한국 나이로 따지면 41세, 만 나이로는 아직 39세. 그래서 중간값으로 하면 40. 요즘 제가 살면서 하루하루 맨날 생각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진짜 내가 좀 어렸을 때 30대 해놔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안 했으면 정말 어쩔 뻔했나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또 주변에 좀 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을 보니까 또 요즘은 또 이것과 정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꼰대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조금 한번 알려주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제 40대에 입성한 언니 모멘트로 찐 조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30대에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 첫 번째 바로 일을 진짜 열심히 한 거. 제가 20대 후반에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일을 시작했어요. 늦었던 만큼 제 한 몸을 그만큼 더 불살라서 일을 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는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일을 했었는데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고 한 상태에 안주되는 거를 정말 되게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좀 여기서 멈추면 뒤처지는 것 같고 항상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이게 해결이 되면 또 넥스트 이렇게 계속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단위 시간 내에 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진짜 끊임없이 고민했던 시기이고,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제로 시간을 내서 실천했던 시기가 지난 10년간의 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주변에서 이제 엄마가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충분하지 않냐, 그만 좀 벌려라 일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도전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내 체력이 가능하니까 나는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피트니스 센터도 운영하게 되고, 또 이게 잘 돼서 안정이 되니까 빵 공장도 해보고 싶고 식품 장사도 해보고 싶고, 그러다가 덤벨도 만들어서 수입 사업도 해보고 싶고, 막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건드렸던 것 같아. 근데 이렇게 그때 당시에 도전 정신이 있고 주변에서 놀랄 정도로 일을 벌리고 에너지틱하게 했던 것들이 열정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이제 자기 객관화를 어느 정도는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새롭게 일을 벌리고 도전하고 크게 막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하기에는 지금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나이에서 오는 물리적인 에너지의 레벨 자체가 그때랑은 다른 것들을 많이 느껴요. 물론 운동도 하고 건강 관리도 어느 정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야. 사람의 그 자연에서 오는 에너지 자체가 30대와 당연히 40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레벨이 떨어졌다.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거예요. 일단 그만큼 동기부여도 예전과는 좀 다를 것이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에 대한 지표도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돈에 미쳤지. 옛날에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기 위해 뭐 샤넬 가방을 내가 갖기 위해서, 이거 하나의 동력으로 저는 미친 폭주 기관차처럼 일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40이 되고 나니까 인생의 행복은 샤넬백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잖아. 그런 상태에서 진짜 진정한 나를 위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막 이런 것들을 끝없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실 행복은 그냥 하루하루의 일상을 내가 나답게 즐기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곳에 이제 꽂히다 보니까 일을 하는 것 자체에서도 회로가 굴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새롭게 일을 벌릴 만한 동기부여가 저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에너지 레벨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고, 새로운 일을 벌린다고 생각하면 막 두근두근하고 더 하고 싶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정말 꼰대 같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그때 그 시절 친구들은 주말 되면은 다들 막 놀러 다니고, 겨울에는 막 스키 많이 타러 다니고, 물론 나도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스키는 탔지만 여름에는 주말에 나가서 술도 마시고 드라이브도 많이 다니고 즐기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나는 주말에도 정말 유튜브 고민하고, 카메라도 처음엔 제가 다 장비도 공부하고 직접 사서 촬영하고 이런 것들도 내가 알아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만드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고, 일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시간을 꽉꽉 채워서 진짜 24시간을 25시간처럼 썼던 나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그때 나를 너무너무 칭찬하고, 그때 덕분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일을 했던 거는 30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말 되잖아? 그럼 집에서 쉬어야 돼. 아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돼.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스트레스를 받아.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되더라고요. 주변에 나보다 어린 이제 30대 초중 이런 분들 보면은 야 지금이 진짜 풀 엑셀 밟을 때다. 지금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많이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운동, 피부 관리. 20대에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커리어가 가장 많이 발달하면서 같이 운동을 했던 게 30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열심히 운동도 하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어느 정도로 조금 몸을 만들어 놔서 지금은 조금 대충 하거나 조금 쉬어도 이렇게 몸의 모양이 어느 정도는 좀 유지가 된다는 거. 특히 이제 30대 그 후반부터는 운동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 운동을 안 하다 보면 자세가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속근육들이 아무래도 텐션감이 좀 떨어지고 우리가 운동을 안 하다 보면 근력이 약해지잖아요. 안 쓰는 근육들은. 그러다 보니 자세 변형이 올 수밖에 없어요. 뭐 어깨가 말린다거나 아니면 뭐 다리나 손목 같은 데가 조금씩 틀어진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미세하게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성에 제한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40대 넘어서가부터 고착화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굳어버리면서 다시 운동으로 정상화 시키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좀 어려워요. 아프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운동이 아니라 재활을 먼저 하는 느낌으로 운동을 접근해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센터에 있으면서도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처음에 이제 운동을 배우러 오셨는데 연령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운동에 나오는 퍼포먼스까지 달성되는 기간도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 확실히 어릴 때 다이어트도 잘 되고 몸도 잘 만들어지고 다 빠르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어느 정도 몸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시작을 해서부터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더라. 그래서 이제 30대에 제가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운동에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나의 몸을 신체를 이렇게 딱 기틀을 다 다져놓은 것이 정말 잘한 일이고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30대에 사실 할 게 많잖아. 아니 그럼 운동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운동을 일처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의 체력에 어떻게 보면 좀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내서 바쁜 와중에도 운동도 해야 되더라고. 나도 바쁜 와중에 잠깐 짬을 내서라도 무조건 운동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 쌓이고 쌓여서 40대부터는 적금 타는 느낌으로다가 정말로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너무 잘한 거였고 사실 같은 맥락이지만 피부 관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피부 관리를 그래도 당시 나의 또래 치고는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요즘은 이제 너무 다 빨라져가지고 정말 빨리 시작하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진짜 안 좋아서 피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모공도 너무 크고 피부 결이 진짜 거칠거칠하고 어렸을 때는 파운데이션 같은 거 바르면 다 떴어요. 쩍쩍 갈라지고 막 각질처럼 다 올라가고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피부 관리에 대한 그런 니즈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리프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한 30대 중반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리프팅은 꾸준하게 연간으로 내가 막 얼굴이 처져서 받는 건 아니었어요. 30대 중반에는. 그때 당시 시작한 이유는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제일 좋을 때 관리를 하자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리프팅 관리도 하고 나머지 이제 피부 결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솔직히 홈케어를 많이 했어요. 마스크팩도 많이 해주고 수분 섭취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클렌징 할 때 독한 거 안 쓰고 이러면서 이제 나름의 홈케어 루틴을 집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줬지. 이것도 되게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팩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수면팩 올리고 자는 것도 일이거든. 그런 것들을 두 개 같이 병행을 해서 30대 중반부터 계속 관리를 하니까 관리를 조금 한 사람들이랑 또 안 한 사람들이랑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관리 주기가 좀 줄었어요. 옛날에는 울세라를 1년에 2번 했었었는데 이제는 1년에 한 번? 1년 좀 넘어도 얼굴이 그냥 유지가 되는 느낌? 루틴이 되어서 그런 거겠죠? 윤곽이나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잘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지금 와서 시작을 했으면 만들 수 있는 데까지도 굉장히 조금 한계가 있었을 것 같고 더 많은 시간과 또 돈과 이런 것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일찍 시작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가성비가 좋은 것 같더라. 지금은 진짜 큰 돈을 많이 안 들이거든요. 지금 준비를 미리 시작한 것이 정말 잘한 것 같다. 30대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는 성형에 관심이 저도 물론 있었지. 사실 많이 하진 않았어.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엄마가 반대도 너무 심하고 내 얼굴만 보면 야 너 지금도 성형 되게 많이 한 애 같은데 여기서 성형을 더 하면 이제 완전히 성괴가 된다. 독한 말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많이 안 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나는 피부랑 머릿결에 투자를 많이 했어. 어차피 이목구비 예쁜 거는 다 지더라고. 40 넘어가고 50 되잖아? 이목구비 예쁜 거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이돌처럼 예쁜 친구들 어렸을 때 되게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고 파릇파릇하고 하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들면서 이목구비에 대한 예쁨보다는 피부나 머릿결이나 전체적인 느낌에서 오는 그런 이미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 결국에는 성형이나 이런 데 돈을 쓰는 것보다는 기본기라고 하는 피부랑 머릿결에 신경을 쓰는 것이 되게
좋은 방법이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만족도도 크고 실제로 보면은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거든. 그리고 성형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마지막이 찐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요즘에 내가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거는 진짜 꼰대스럽지만 조금 더 젊은 친구들이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면 정말 좋은 거거든. 인식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바로 돈을 모으는 거, 아까 이야기했던 일을 열심히 했던 거, 이것과 사실 연결이 되지만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나도 유튜버니까 주변에 이제 같은 나이대 또래 때나 아니면 활동 기간에 이제 같이 이렇게 유튜브 열심히 하셨던 분들 보면은 커리어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 너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다 돈을 엄청 많이 모은 것은 아니더라. 이거는 진짜 천차만별이더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지만 10년 후에 나의 통장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 돈들을 30대에 차곡차곡 정말 잘 모아서 이걸 굴려서 목돈으로 만드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최근에 제가 인생의 이 선배님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토라고 하죠. 항상 제가 만나면 그런 걸 물어봐요. 자산 관리나 일의 강도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느끼는 바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좀 조언을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정말 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 하면 이제 나이도 들 만큼 들었잖아. 일도 할 만큼 했잖아. 그러면 지금부터는 근로소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산을 쌓고 모인 돈으로 자산화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부가적인 소득으로 나의 노년기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 단계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가 딱 느낀 게 바로 그거였어요. 딱 마흔 되는 순간 너무너무나 신기하게 내 몸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이 많이 느껴졌고 동기부여도 좀 많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일을 더 이상 이렇게 막 열심히 내가 하고 싶다는 진짜 명예욕이나 성공력이 있지 않은 이상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흔히 말하는 로망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 삶을 난 대체 언제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나는 뭘 준비해야 되는 걸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걸 제가 느꼈다고 했잖아요. 20대에는 20대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고 30대는 30대이기 때문에 진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40대부터는 뭔가 나의 인생의 컨셉 자체가 내가 기초는 다 다져놨고 그 기초를 가지고 응용을 해서 후년에 다가올 우리의 이제 노년기를 좀 준비하는 기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40대에 또 이걸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나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10년을 먼저 앞서 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말 삶의 질이 많이 바뀌는 것을 저는 이미 예전에 경험을 했잖아요. 나는 20대 때 일을 늦게 시작하면서 항상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을 느끼면서 커리어에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나는 항상 젊고 건강하고 한결같을 것 같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딱 30 중반에서 후반 딱 되니까 아픈 것도 하나씩 생기고 이건 사람마다 개인 격차가 있을 수 있지만 아파 너무 아파 막 이런 게 아니라 조금씩 미세하게 고장나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겨요. 일을 하다가도 나 조금 쉬고 싶다. 내려놓고 좀 잠깐 쉬고 싶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는 예전에 쉬는 게 뭐야? 자, 왜 쉬어? 쉼이 왜 필요해?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쉬고 싶다 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에서 돈에 쫓겨서 한 달 벌어 한 달 계속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면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안 되는데 힘든데 이거 하기 싫은 거를 그럴 때 일을 하면 퀄리티도 떨어지거든요. 예전에 했던 만큼 못해요. 예전에 했던 만큼 퀄리티가 안 나오는 것도 스트레스인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또 꾸역꾸역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거 그게 되게 큰 스트레스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아찔해지고 그래도 내가 30대 때 열심히 일해서 세이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크게 데인 적이 있어서 세이빙을 안 했다가 세이빙을 그래도 하면서 항상 어느 정도의 자산 관리를 한 거 그게 정말 지금은요 너무너무나 든든하게 느껴져요. 세상 무엇보다도 든든한 게 바로 내 통장이야. 30대 때 가장 큰 미션이 돈을 모아 목돈을 만들어 40대부터는 이것들을 어떻게 자산화 시킬 것인가. 물론 이제 그게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체에 투자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우리 흔히 월세 받는 삶이라고 하잖아. 그 월세가 한 달에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물론 저도 월세를 받긴 받는데 그게 엄청 큰 돈은 아니에요. 그걸로 뭐 내 생활비를 100% 충당할 수 있진 않아. 근데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고 내가 진짜 아예 일을 안 하고 살아도 그래도 월세는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는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들이 되게 큰 위안이 되고 정말 필요하겠다.
앞으로는 더더욱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30대에 진짜 버킨백 10개 사면서 아니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리고 뭐 내가 슈퍼카도 뽑았어도 몇 대를 뽑았지. 만약에 내가 그랬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했을까? 제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욜로로 살지 않고 모으는 거에 집중하기 시작했던 것에 좀 많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진짜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물론 가치는 다 다를 수 있고 나는 무조건 쓰는 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야. 내가 예전에 돈을 어떻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놓은 컨텐츠가 있잖아요. 잘 쓰는 법도 배워야 되는 거고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 주머니는 굉장히 단단하게 그리고 크게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시기에 공격적으로 모아놔야 된다는 거는 너무너무 공감을 하더라고요. 누구나 인생에 피크는 있잖아요. 근데 그 피크가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어떤 전문직들은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봉이 더 세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노동의 강도가 줄어들면 괜찮은데 노동의 강도가 더 세지면서 더 연봉이 오르는 거는 이제 몸을 갈아 넣으면서 일을 해야 하는 거고, 보통의 직업들은 어쨌든 정년이라는 게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무직들은 뭐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몸이 예전 같지가 않은데 그거를 똑같이 벌어서 매달 이걸 맞춘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언제까지 노동을 할 수 있을 거야.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30대가 저는 정말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 해당 연령대가 있다면 나의 자산 관리 정말 지금부터라도 좀 시작을 하셔서 모아두시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안전한 무언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꼭 모아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당신은 후회하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 너만 잘났어? 세상 그렇게 잘났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 후회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요즘은 후회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랬으면 어떨까? 저랬으면 어떨까? 라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되게 아이러니하게 웃기지만 결혼을 내가 굉장히 늦게 했어요. 나는 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결혼이 늦었다는 생각에 대해서 일도 해본 적이 없어. 우리 요즘 다 늦게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뭐 전문 직장 있고 직업 있고 뭐 일하다 보면은 다 늦어질 수도 있는 거지. 오히려 일찍 하는 게 커리어 쪽에서는 그렇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딱 보니까 결혼을 좀 이제 늦게 한 게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내가 좀 일찍이었으면, 더 어렸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이거를 앞으로 이만큼밖에 못 누린다는 게 아쉽더라고. 이게 배부른 소리지, 행복해가지고. 근데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물론 이제 나는 엄청 출산이나 육아가 필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원래 애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물론 이제 줄리엔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어렸으면, 좀 더 많이 어렸으면 나도 막 예를 들어 첫째, 둘째, 셋째 막 이렇게 다둥이 엄마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가보지 않은 삶이잖아요. 가기도 어려운 삶이고 현실적으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생기더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결혼 생활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데 내가 일찍 결혼했으면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하고 선택의 폭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혼식 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내가 그 얘기를 했을 거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줄리안한테 그랬어요. 나 너무 지금 오히려 슬프다. 그래서 왜 슬프냐 그러니까 난 결혼을 지금 한 게 너무 슬프다. 앞으로 우리가 이 젊은 몽둥이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이 10년도 안 남았는데 그게 너무 나는 이제 받아들이는 게 좀 슬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줄리안이 그때 했던 이야기가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만약에 결혼을 안 기다렸고 미리 했었으면 우리들이 못 만났을 거 아니야.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결혼을 하게 돼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 감사하면서 여기서 이제 보는 그런 행복과 장점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다. 아쉽게 생각할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맞는 이야기거든. 덕분에 나는 느끼한 덕분에 또 소울메이트를 만났어. 근데 진짜 베스트는 어린 나이에 소울메이트를 만난 분들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뭐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것 자체가 못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우리가 좀 더 어렸을 때 만났으면 좋았겠지라는 그 하나의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요. 두 번째 마지막은 그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아니 예전에 저도 많이 썼잖아요. 나중에 돌이켜서 내가 요즘에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 돈이. 막 제가 1년에 돈을 얼마 썼더라? 쇼핑으로 거의 한 뭐 2억을 넘게 썼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데 나는 왜 그거를 그렇게 쓸데없이 썼을까? 그때 산 뭐 옷이랑 뭐 가방이랑 이런 거 솔직히 많이 들지도 않거든. 내가 가방 사서 1년에 몇 번이나 들겠어요. 옷은 더 심하고.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 돈들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랬으면 내가 저기 지금 건물이 지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이랬을 텐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또 그것도 또 다시 돌이켜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때 다 써봤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것에서 또 해탈하지 않았나. 그렇잖아. 명품도 우리 엄마는 아직도 좋아하더라고. 명품 가방을. 그래서 나는 아니
엄마 그 나이 되면 좀 무력이 떨어지지 않아? 물어보니까 야, 너는 살 만큼 다 샀으니까 떨어지고 나는 아직 많이 안 사봤으니까 있는 거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럼 이것도 내가 원 없이 써봐가지고 내가 이제 무력이 많이 떨어지고 관심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좀 아쉬운 점들도 물론 있지만 돌이켜서 이렇게 보면 또 결국에 후회라는 것들이 의미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런 경험들 때문에 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고, 지난날에 뭔가 내가 가지 않은 길을 후회하거나 막 궁금해하는 것보다는 덕분에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냥 집중하고 여기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 이런 게 바로 40대 이후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게 되었어요. 아직은 정말 짧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이렇게 토대로 놓고 봤을 때에는 행복이란 게 정말 정답이 없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여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반면에 내가 갖지 못한 거 누구나 다 있거든요. 삼성의 이재용도 갖지 못한 게 있을 거라고.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이룬 게 많아도 이게 하루하루가 불행하고 만족스럽지가 않을 거예요. 내가 느낀 30대는 앞만 보고 진짜 달려가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40대 이후가 되면 슬쩍 주변도 좀 둘러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온 길도 내가 한 이 정도 왔구나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내 몸과 마음이 외치더라고요. 이거는 자연의 섭리인 것 같다. 그때는 힘들어도 힘든 줄 몰랐어. 근데 지금 하라면 절대 못한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최근에 느끼고 있는 30대가 지나고 40대에 접어들면서 달라진 점들과 그때 이런 거를 정말 잘했구나, 앞으로는 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봤습니다. 말은 쉽지는 않죠. 쉽지만은 않지. 오늘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어. 물론 이제 오늘 소소하게 느끼는 행복도 너무너무 중요하지.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나의 미래가 또 보장이 안 되면 불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즐기고 오늘 재밌게 보내는 것은 너무 간단해요. 그냥 소소한 행복을 찾으면 되는 거야. 하다못해 일 끝나고 집에서 따뜻한 침대에 누워서 자는 거, 이것도 정말 너무 행복인 거죠. 결국에는 이제 내가 미래에 좀 더 안온하게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기틀을 어느 정도는 마련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항상 플래닝을 한다는 거. 바로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플래닝을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계획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은 했어요. 현실의 즐거움을 어느 정도는 누리되 또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뭐 까르페디엠 이렇게 해버리면 생각보다 그 미래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 수 있다. 40대가 되어서 저와 비슷하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정말 30대 잘 살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사 그러지 못하더라도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들과 이루어 나가야 될 것들을 좀 계산을 하면서 지금부터 또 플래닝을 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번에 궁금한 이야기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